안녕하세요. 요새 중국이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뭐 알리바바라든지 뭐 중국 물건이 엄청 싸게 들어옵니다. 그 중국 물건도 싸게 들어오고 또 다른 나라에서 파는 물건도 굉장히 싸게 들어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베트남 가서 어, 옷을 산 적이 있는데 여행 가서 의류 가격이 굉장히 싸요. 진짜 뭐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쌉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갔고 웬만한 거 다 비싸고 실제로 살만한 거는 뭐 당근이나 진짜 저는 구제해서 뭐 사고 뭐 새 거는 거의 옷은 새 옷은 거의 언제 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외국에서 가는 거는 새 것도 많이 쌉니다. 알리바바나 이런 것도 많이 싸고. 근데 지금 저는 제조업을 하고 있잖아요. 기계 수리를 하고 또 제조업하고 더 연결이 돼 있고.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힘을 모아야 돼요.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근데 힘을 모을 수 있는 지금 구심점들이 굉장히 약해져 버렸죠. 왜 그러냐면 임대료도 비싸고 그 다음에 세금도 많이 내고 임대료하고 세금하고 그 다음에 은행 이자들도 많이 비싸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투자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의 흐름은 경쟁력이 있는 곳으로 돈이 흘러가는데 지금 해외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우리나라 투자하는 거는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나 뭐 이런 것도 일부 뭐 최근에 뭐 세제 혜택도 주고 법인세도 뭐 감면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투자가 일어나지만은 실제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거 제품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그 제품 자체를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좀 우리나라 경쟁력을 조금 높여야 돼요. 우리나라 경쟁력을 높이려면 뭔가 하나의 채널이나 하나의 그런 정신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서로 교류가 되고 집중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약해요. 우리나라는 좀 약하고 또 제조업에서 일하시는 사장님도 이제 상황이 계속 안 좋고 뭐 땅값 올라가고 그래도 돈 벌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땅값이 올라가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결국에는 이제 제조업에서 임대료가 상승이 올라가기 때문에 원재재 가격이 낮추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땅값하고 뭐 이런 것들이 부동산 쪽이 올라가면은 국가 경쟁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미국도 있고 뭐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다른 나라가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그 정신과 돈이라는 에너지는 그 물건에 대한 이제 가치와 값어치 이런 것들 돈의 흐름은 가격이 저렴하고 가성비가 있는 곳으로 몰리는데 우리나라에는 제가 봤을 때는 몰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한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건 자체가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별 차이가 없어도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물건들이 외국 거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가지고 외국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제조업들은 사실 수출해가지고 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시흥시에 갔는데
거기 고물상 사장님하고 저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잘 된다고 얘기는 했어요. 저는 잘 된다고 얘기는 했는데 10 중에 10명이 다 안 좋대요. 10 중에 10명이 다 안 좋대. 물론 이제 기술력이 있고 혼자서 완전히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은 그래도 흑자를 보곤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흑자를 보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흑자를 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면 지출이 너무 많고 이자가 너무 세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정신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가성비를 높이고 품질을 개선하고 정보를 최대한 더 공유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한 것보다 돈을 벌 수 있는 그 환경 조성을 하는데, 그 여기 보시는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돼요.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도 환경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 이게 실제로 제조업하는 대표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이게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청년이나 새로운 그 젊은 피가 수혈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젊은 피나 이런 젊은 청년들도 안 된다고 하는 업체에다가 자기 인생을 걸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 부정적으로 이거는 제조업은 끝났어, 제조는 어려워, 계속 그 얘기 해가지고 무슨 답이 나올 게 있겠어요. 안 된다고 하는 데는 투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요즘 자꾸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으로 살아라. 저도 사실 작년까지는 부정이었는데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거려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자다. 그리고 이거는 이 일 자체는 나의 캠핑장이고 나는 취미생활로 하고 난 놀면서도 돈이 들어온다. 즐겁게 살다 보면은 실제로 그게 이제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 상황이 바로 바뀌지는 않지만은 즐겁고 재밌게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어느 시점에는 그렇게 가 있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 시점에는 즐겁고 비전을 보고서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은 미래가 그래도 환경을 끌어당겨서 좋은 환경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잘 될 수가 있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도 뭐 부정적인 얘기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최대한으로 상황 정보를 공유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정보를 자꾸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찾아와가지고 음료수 하나 들고선 오셔가지고 뭐 업체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업체도 꽤 있고, 가끔씩 이제 도면 보내는 업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최대한 이제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뭐 저도 나름대로 검토해보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하여튼 공유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공유가 되고 기업이 이제 살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을 조성해 주려는 노력, 정보의 공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기업 생태계가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투자가 일어납니다. 투자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소비가 일어나죠? 소비가 일어납니다. 소비가 일어나면은 돈이 돌고 도는 거예요.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고, 경쟁력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살기가 좋아지죠. 살기가 좋아지면은 이제 출산율이 올라가요. 출산율이 올라가요. 복지가 좋아지고 출산율이 올라가고 애기도 많이 낳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노력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사회가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제조업 하시는 분은 나 이거에 정말 만족하고
이거는 비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술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선 그냥 묵묵히라기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사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자꾸 영상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판매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제조를 하시든지 이런 것들을, 그게 이제 자꾸 공유가 돼야 됩니다. 제 채널은 외국에서도 봐요. 미국에서도 봅니다. 미국에서도 보고, 뭐 인도네시아에서도 보고, 뭐 이것저것 많은 나라에서 조금씩 보더라고요. 베트남에서도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도전적인 생각으로 사시고, 저한테 그래서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